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전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요번에 경화여고 학생들이 경화여고 특히 2학년 학생들 요번에 2024학년도 3월달 전국 연합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풀면서 현대시는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 수필이 하나 묶였었고, 고전시가가 따로 출제가 됐었어요. 연시조 문제가. 그래서 그 전가팔곡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혹시 여러분 놓친 거 없는지, 그리고 마침 전가팔곡이 올림포스 그 문학 그 전연합 학력평가 그 문학 부교재에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짧게나마 강의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볼게요. 이휘윌의 전가팔곡이에요. 여러분, 전가는 농가를 얘기해요. 농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집. 그러니까 농가에서 팔곡이니까 불은 8개의 8수에, 그러니까 8년으로 되어 있는 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농사일에 관한 거라서 이 문제 속에서 33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있을 거거든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8개의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다? 연시조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제1수에서는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에서 8수까지, 그럼 지금 빠져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시는 사실은 1수, 그 다음에 2에서 5수, 그리고 6에서 8수 이렇게 빠져있는데, 1수는 풍요에 대한 걸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지금 시험에 나와 있는 얘는 새벽, 낮, 저녁이니까 요거는 일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요 2에서 5수는 2, 3, 4, 5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제 속에는 여기는 1수하고 요것만 시험에 출제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나와 있나 봤더니 농가의 일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럼 요 안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농가의 일상이 써 있구나. 그 다음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속에는 자연하고 인간의 연결되는 모습이 있나 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등장을 할 수 있나 보다. 자연의 순리를 노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요. 이 시는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니까 시 속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농사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전가팔곡인데 1수, 6, 7, 8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수 원풍이에요. 여러분, 원풍이 뭐냐면 풍년을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년 기원이 떠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자, 세상의 바린 몸이라 돼 있죠. 고전 시간 여러분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건데, 고전 시간은 계속 여러분 훈련을 하면 사실 반복되는 게 많아요. 이 시에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저쪽 시에서도 해석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보세요. 세상의 바린 몸,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럼 난 세상과 안 친한 거네요.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이 의지가 있어서 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세상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있는 건데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써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버린 건데 제가 날 버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주인, 제가 손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하죠. 어쨌든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런 몸이 밭이랑에 늙어가니, 그럼 밭이랑은 당연히 농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니까 이거는 자연을 얘기한다 생각해 보죠. 자연 속에서 늙어가니 밭간일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밭 일항에서 있다 보니까 밭 이외의 공간의 일은 모른다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옷 뭐죠? 속세. 그럼 이때 속세는 아마도 이 세상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밭간일을 내가 모르고 그러면 나는 현재 지금 이 시골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일 난 몰라. 근데 하는 일 무사일인 거.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세상이 날 버렸어. 즉 내가 세상과 떨어져서 밭이랑에 늙어가는데 저 바깥의 일을 하나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뭘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면 끝나냐면 그래도 이 중에 우국성심,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이잖아요. 걱정할 우자에 나라 국자니까 성심은 진실된 마음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마음은 사대부들의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연풍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거니까 이 나라에 뭐가 왔으면 좋겠다? 풍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 그래서 아까 원풍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뭐 하고 있다? 아,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있다. 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게 이제 사대부로서의 마음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왕께서 잘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하가 좀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노래하는 거라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바로 육수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하루 일과예요. 새벽이 밝아오자. 그럼 여기 이제 시간이잖아요. 밝아오는 거니까 시간이 경과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를 한다. 그러면 집박이라는 새가 소리를 쭈룩쭈룩쭈룩 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밝아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일어나거나 아이들아,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그럼 일어나거라 라고 했으니 명령형 어조가 써 있는 건데 사실은 얘들아 누구를 부르고 명령하지 않니? 그럼 원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아 일어나거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요건 앞뒤가 바뀌어 있는 뭐라고 볼 수 있지? 도치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아 일어나라. 그럼 아이들아라 불렀으니까 이거는 말을 걷는 어투가 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아이들 왜 부르는 거죠? 일어나라고. 왜? 아침이 됐으니까 어딘가 뭐 일하러 가야 되나 보죠.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아하. 왜? 밭을 보러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일 때문에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저 밭을 좀 구경 가자. 사실 좀 구경 가는 건 아니고 일하러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자꾸나라고 했으니 청유형 어미가 써 있다. 그럼 청유형 어미도 있고 명령형 어미도 있다. 얘는 지금 농사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밤사이에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뭔 얘기죠? 밤사이에 이슬 맞아서 얼마나 많이 잘 자라는지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한번 잘 자라는지 좀 이제 식물들을 케어하러 좀 가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 될 일들. 자, 무슨 일? 농가의 일상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제 아침의 이야기였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 그러면 보리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약간 웰빙 음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보리밥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쌀밥이 비싼 밥이었어요. 그러면 보리밥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화려한 음식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리밥은 소박한 음식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풀로 끓인 죽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음식은 아니니까 요 두 개의 음식은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나중에 혹시라도 학교 시험 같은 데 이걸 출제한다면 이런 말 쓸 수 있을 거예요. 단사표음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소박한 음식은. 여러분 아까 풍년을 기원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사대부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얘가 농사일을 지으러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직업이 농부라는 느낌보다는 아까 사대부? 그럼 사대부대 농사를 짓나? 좀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죠. 이따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요. 자, 풀로 끓인 국을 하여. 그럼 지금 현재 음식을 마련해서 배골른. 그럼 이거는 배고픈이잖아. 배고픈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 먹여보자는 거에 다시 한번 청유어미죠. 그럼 지금 뭐냐면 우리가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농사일을 나가요. 그러면 아침을 먹긴 먹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먹는 음식 우리가 새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참. 아침, 점심에 먹는 그 중간 밥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배고플 것 같은 농민들을 한번 먹여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풀로 끓인 죽은 사실은 다른 책 같은 데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예전에 2학년 모의고사도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도토리국이라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서적에 따라서 풀로 끓인 국이라 나오기도 하고 도토리국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야, 아이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을 거내는 어투네요. 자, 아이야 불렀어요. 자, 부를 때 우리가 표현기법을 도노법이라고도 하죠. 아이야 한 그릇을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무슨 얘기죠? 내가 한 그릇 올려볼래? 친히 맛봐서 한번 보내보겠다. 그럼 뭐 보내리라는 거니까 이거는 의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보내서 그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서산에 해지고 해가 졌으면 저녁이 된 거잖아요. 아까 아침에 일어났었고 요게 지금 그 사이 시간인 것 같고 이건 저녁 시간인 것 같고 그죠? 아까 보기에 따르면 아침, 다음 요거는 낮, 그죠? 요게 지금 낮인 것 같고 이제 저녁인 것 같아요. 저녁에 풀 끝에 이슬 난다. 우리가 보통 저녁 때쯤 되면 이제 풀 끝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을 하죠.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호미를 왜 둘러매요? 호미는 일을 하는 건데. 이건 뭐죠? 일을 다 끝냈으니 호미를 등에 지고 이제 귀가하는 중인 거겠죠. 그다음에 달을 등에 지고 달을 어떻게 등에 지겠어요? 그러니까 달빛을 그냥 등에다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달이 떠 있고 달빛이 쭉 내려와서 내 등에 쭉 내리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 빨리 어서 집에 가자꾸나 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가 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즐거운 뜻은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농사일을 하는 중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즐겁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이 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얘는 이 농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만족?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사일에 대해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하나, 이런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요? 뭔 얘기죠? 야, 이거 말해 뭐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의문형 어미로 써있긴 한데 말해서 뭐 하겠어란 얘기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주제는요, 농사를 짓는 즐거움과 만족감,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시라고 방금 얘기 다 드렸고요. 여기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선생님이 2에서 5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 2수와 5수를 뺐어요. 예전에 전가팔국 나올 때는 제목이 원래 6글자로 저곡, 전가, 팔곡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2에서 5수는 뺐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2곡인데 봄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농사 짓는 거, 봄 왔네, 여름날 보이죠? 그다음 사수, 가을에 곡식 보니, 그다음 여기는 내년에 봄이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겨울 얘기하는 거, 정비하는 시간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2, 3, 4, 5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는 여기는 없다. 여기 하루 일과 6에서 8수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과 청이 어디서 썼는지 아까 기억나시죠?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꾸법.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고전 시간은 대꾸와 서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서리는 아까 다 찾아드렸고 대꾸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쉬운 거 이런 거죠.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 난다니까 A에 B하고 A에 B한다. 한 줄 안에서 이미 대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학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리학자, 즉 사대부예요. 근데 이 사대부가 직접 농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농사일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런 농민의 글을 쓸 때는 자기는 경험 안 해보고 지식적인 것만으로 그냥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다 경험해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근데 이건 외울 건 아니고 이걸 문제를 주려면 보기에 줘야지만 이걸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문제 풀어보죠. 31번인데요. 반어적인 표현. 반어는 뭐죠? 난 널 사랑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얘는 만족해 그랬는데 사실 안 만족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색채어. 색채어는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색깔은 아무리 봐도 초록색, 흰색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다음 3번이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사람처럼 표현한 것도 딱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이요.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 저게 나오려면 요 2에서 5수가 나왔어야 돼요. 마지막 5번이요. 권유의 의미. 그게 뭐죠? 청유. 그죠? 이렇게 해보자꾸나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다음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32번입니다. 자, 밭 나오고 농부들 나왔어요. 밭은 아까 뭐였지? 농사가 잘 되고 있는가 보고 싶은 곳이었으니까.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낸다. 외부와 교감하는 것들이 아니죠. 속세에 관심이 없죠. 왜? 속세가 날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2번.
생명력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생명력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3번에 풍요로운 농촌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정성을 기울이는 것들 그러네요. 아까 농부들을 잘 보살피고 싶어서 굶은 농부들 잘 먹여보자. 밭 잘 되는지 보러 가자 했으니까 제일 적절한 거는 3번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마지막 33번 문제. 요거 아까 다 읽었던 것들 체크하시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1번 특정 시간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새벽이 발자와 서산을 해지는 건 아까 저녁이었으니까 특정 시간대를 볼 수 있겠죠. 2번이요. 제7수에서 보리밥과 플로프린국은 제때에 맞춰 친히 맛보아 보내겠다는 모습에서 낮에 대응되는 거. 아까 6수가 아침, 7수가 낮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겠죠? 8수요. 저녁 부분이에요.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재의 모습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면 달과 내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달과 내가 하나 된 걸 얘기한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긴 그냥 내가 귀가하는 부분이지 내가 달과 하나가 돼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달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음 몇 번이냐면 3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간단한 내용은 정리가 끝났어요. 자, 요거 사실은 선생님이 이미 유튜브에 저곡, 전갑, 팔곡이라는 의미로 총 8수까지 강의를 따로 찍어놨어요. 거길 보면 좀 더 자세한 강의를 알 수 있을 거니까 일단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간단하게 보시고 이번 혹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내가 어느 부분 해석하지 못했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고생하셨고 2학년 학생들 수련회 잘 다녔을 거니까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즐거운 마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